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라는 자칭인지 타칭인지 확인할 길은 없는 대청호에 있는 벚꽃길에 와봤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왔었는데 3주 전? 완전히 벚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이미 3주 전에도 이제 조금 남쪽에는 벚꽃이 좀 피고 있던 시기긴 했는데 좀 일찍 와보긴 했었죠. 그때 오면서 한 1, 2주 후에 다시 와봐야겠다 하고 있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3주 후에 오늘 와보게 되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했네요. 보시다시피 만개해서 지금 절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벚꽃이 뭐 길어야 열흘 정도 달려있는 건데 짧죠. 꽃이라는 것은 화무 11홍이라고 하니까 지금이 절정인 것 같으니까 아직 못 오신 분들은, 그리고 또 내일 비 오잖아. 비가 예보가 있잖아요. 비 한번 맞으면 싹 떨어질 것 같은데, 비가 양이 많으면. 아무튼 아직 꽃 구경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대청호 기준으로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중까지는 한번 시간 내셔서 오셔야 이 감상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싶네요. 벚꽃 참 예쁘죠. 그 스레드에 있는 어떤 게시물을 봤는데 어떤 분이 벚꽃은 꽃구경은 일본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라서 자기는 꽃구경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적인 스레드를 써놓은 게시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는지 제 알고리즘에까지 걸려서 저한테도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그거 보니까 일명 맞는 얘기도 있고, 또 벚꽃에는 죄가 없지 않느냐, 식물에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 꽃구경이라는 거는 일본 문화, 우리나라에도 꽃구경 하는 게 있었지만, 사실 일본은 완전히 그 하나의 강력한 문화처럼 정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미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잠깐 커피 한 잔 먹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2시간 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하던 얘기는 잠시 시중지하고, 여기가 카페 와본 적은 없는데 전망이 좋은 레이크 뷰 카페라고 저기 써있길래 커피 한번 들어와 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팔았으면 좋겠는데 디카페인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이런 좀 지방에 있는 개인 카페 중에는 과연 어떨지. 카페 이름은 송카페 되겠습니다. 이 2층에 자리를 잡았고요. 디카페인이 있네요. 레이크 뷰라는 게 저 대청호가 저 끄트머리에 살짝 보이는구나. 여기 논이랑 밭이랑 식물들 자라면 뷰 좋겠네요. 바람도 잘 통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나미까지 얘기했죠. 하나미가 이제 원래 일본 문화인데 봄철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 꽃을 감상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하나미라고 할 때 하나가 꽃 화자를 일본말로 하나로 읽거든요. 그리고 볼 견자를 미라고 읽고 그래서 하나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꽃을 보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꽃은 대부분 그냥 벚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뭐 개나리를 보러 갔는데 하나미가 아니다 뭐 하진 않지만, 보통 일본 사람들이 하나미 가자 하면은, 꽃 구경 가자 하면 그것은 벚꽃 구경을 가자고 통용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꽃 구경 가자 하면 보통 뭐 철쭉 구경도 가고 진달래 구경도 가고 하지만은 벚꽃이 아무래도 첫 번째로 떠오르죠. 일찍 피기도 하니까 벚꽃이, 뭐 개나리나 산수유가 더 먼저 피긴 하지만 그만큼 좀 화려하고 그 가로수로 웅장하게 크게 이렇게 나무가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더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꼭 구경하면 아마 벚꽃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미가 예전 그 8세기 나라 시대부터 있던 문화고, 그때는 귀족층 중심으로 매화꽃을 감상하는 우메가 매화거든요. 우메미가 원래 그 꽃 구경 문화로서 있었는데, 그게 헤이안 시대에 이제 귀족들 층에서 우메미는 좀 촌스럽다, 하나미로 가자, 그 벚꽃으로 가자, 매화꽃보다는 하면서 그 유행의 트렌드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쭉 이어지고 17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대에 이 귀족 문화가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됩니다. 그래서 도시 공원에 벚꽃을 식재하기 시작하고, 이제 집단 피크닉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하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뭐 기업이나 친구나 가족 뭐 이렇게 해서 벚꽃 아래에서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모임이나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식됐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전통 조경에서는 원래 이 벚나무를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산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벚꽃이 있었을 뿐이지, 그거를 캐다가 뭐 우리 집 마당에 심는다든지 어디 뭐 궁궐 같은 데다가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일단 첫째로 이제 이 벚나무가 벌레가 많이 낍니다. 그리고 수명도 짧고요. 이게 뭐 보통 한 30년 살면은 이제 죽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좀 너무 일시적이다 보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이게 예를 들어 느티나무나 이런 거 보면 나무가 단정하게 생겼는데, 이 벚나무는 좀 불규칙하게 생겨서 그런 거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미친놈 산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거를 되게 과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선조들은. 그래서 우리 전통 미학에서는 담백하고 뭐 절제미가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거를 중시 여겼는데, 그거에 비춰볼 때 이 꽃의 양이 너무 과하다. 그 다음에 이 벚꽃의 제맛은 사실 꽃이 필 때보다 꽃이 질 때가 멋있거든요. 벚꽃은 이 꽃이 질 때 벚꽃잎이 막 흩날리잖아요, 바람에. 비가 오는 것처럼 막 공중으로도 흩날리고, 바닥에는 그 꽃잎들이 쌓여서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막 쌓여 있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 낙화하는 모습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궁궐이나 사찰 이런 데서는 좀 청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통 조경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에서 벚나무는 크게 쓰이지 않는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 말에 되면 일부 그런 사대부 집 정원이나 아니면 뭐 민간
별장 같은 거죠. 뭐 그런 주변에 감상용으로 조금 지금 이 가로수 심은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심어놓는 게 아니라 조금 뭐 한 주, 세 주 뭐 이렇게 포인트용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뭐 벚꽃 구경 가자 뭐 이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오히려 뭐 매화, 뭐 당연히 사군자 이런 게 있으니까 매화나 아니면 뭐 살구나무, 뭐 산수유 이런 거를 더 꽃이 피는 나무 중에서는 그런 거를 더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철쭉이나 진달래 이런 거는 워낙에 우리나라의 이 산천에 어우러지는 자연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워낙 좋아했고, 그래서 벚꽃처럼 화려한 것보다는 은은하고 절제된 그런 꽃나무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조경력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심어지기 시작한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일제시대 때 창경궁을 일본 놈들이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민족 정기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왕이 살던 궁을 동물원으로 개조를 하면서 그때 일본에서 벚나무들을 들여와 가지고 그 창경궁에다가 잔뜩 심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꿨죠. 동물원이다 해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우리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땅에 벚나무가 대규모로 이렇게 조경용으로 사용된 첫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들이 나중에 이제 창경원이 그 해방 이후에 한참 걸렸죠. 언제였나? 전두환 때였나? 창경궁으로 다시 복원이 됐는데 동물원 다 없애고 다시 창경궁으로 궁궐로 복원을 했는데 그때 거기 심어져 있던 벚나무들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게 바로 국회 앞에 운중로입니다. 운중로 벚나무길. 거기 으리으리한 벚나무들이 잔뜩 심어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창경궁에 일본 놈들이 심어놨던 나무들이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간도 꽤 오래돼가지고 나무들이 사이즈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마 죽은 나무도 꽤 있을 겁니다. 죽어서 교체하거나 한 나무들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수명이 이게 나무가 길지 않으니까요. 80년 넘었잖아요. 지금 따지면 그게 이제 국회로 갔다는 게 일본이 심은 그 벚나무가 국회로 갔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또 우리나라의 그게 대표 벚꽃 구경할 수 있는 명소가 돼 있다는 것도 또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 벚나무가 뭔 죄가 있습니까? 벚나무야 뭐 인간이 갖다 심어 놓으니까 거기 가서 심겨진 거지. 저도 몇 번 구경도 가고 그랬어요. 그걸 가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는 뭐 알아두면 좋겠죠. 일본에서는 벚나무를 굉장히 그 예로부터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벚나무에 담긴 그 일본적 미학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그 와비, 사비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제 벚꽃하고 연결해서 이제 와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자로 그게 뭐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와비는 낭망할 차자에다가 히라가나 비를 붙여서 사비라고 일본어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비는 고요할 적자를 사비라고 읽고, 그러니까 쓸쓸하고 고요하다. 이제 와비는 소박하고 불완전하고 뭐 단순하고 이런 것들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고,
사비, 고요할 적자. 사비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조용함, 낡은 것, 오래된 것에서 오는 어떤 깊이감, 이런 거를 좀 미학적으로 연결해서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와비의 특징으로는 불완전한 것, 그리고 조용한 것, 겸손한 것, 담백한 것,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 그래서 새 거보다는 불완전한 것에 더 이제 가치를 두고, 그런 예시로는 이제 찻잔을 나무로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 꼭 우리나라라고 할 수는 없죠. 옹이가 목공예 품 안에 나무 옹이가 있으면은 좀 나쁜 재료로 썼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칠고 옹이가 있는 찻잔이라든지 아니면 모난 돌, 아니면 아주 초라한 다실, 이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와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비는 이게 세월이 지나서 빛이 바래고 녹슨 거, 이런 거에 아주 깊은 멋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끼가 빡 낀 돌탑, 녹슨 철, 그런 일본의 그 오사카 성 같은 그런 성에 보면 지붕이 구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리가 청록색을 떼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구리색이었다가 그게 산화하면서 청록색으로 색깔이 변화하는데, 그게 꼭 어떻게 보면 그 나무 기둥에 이렇게 이끼가 이렇게 쫙 껴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돌에 이끼가 딱 껴있는 거, 그 색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거, 그래서 녹슨 철이라든지 오래된 목재, 아니면 세월에 풍화된 석등, 이런 것들을 되게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쌓인 흔적이 아름답다. 이런 그 와비와 사비 정서가 일본에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벚꽃이 잘 떨어지잖아요. 비 한 번 오면 후두둑 떨어지고, 이렇게 나무 잠깐 바람 불어서 흔들리면 막 비 오듯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연약하다, 벚꽃에. 그리고 이 연약한 청초함, 이 굉장히 소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주목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어떤 꽃이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어떤 덧없음, 화려한 꽃인데 막 흩날려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아름다운 꽃도 저렇게 날려서 단 며칠 만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덧없음에 대한 정취, 이런 거를 또 어떤 사비적 관점에서, 그리고 와비적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 흐드러지는 그 꽃잎들을 보면서 그거를 또 어떤 사무라이적 가치관하고도 연결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 주군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추계와 같이 던져서 사라지는 것이죠. 전쟁터든 어떤 임무에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벚꽃을 어떤 사무라이의 상징처럼, 가문의 상징물로 삼는 그런 것도 많았고,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맥락 안에서 벚꽃을 좋아하는 게 드러나는 게, 강백호, 슬램덩크의 강백호의 이름이 사쿠라기 하나미치잖아요. 일본판 원래 본명이. 그래서 사쿠라는 벚꽃이고, 사쿠라기, 이 기는 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벚꽃나무, 사쿠라기 하나미치, 하나는 꽃, 미치는 길. 그래서 벚꽃나무 꽃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강백호가. 벚나무가 이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필 때보단 질 때, 흩날릴 때, 흐트러지게 흩날릴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건데, 강백호도 농구 초심자의 입장에서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대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왕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강팀을
꺾는 이변, 그 이변의 중심에 강백호가 있게 되는데, 그 경기로서 강백호의 그 찬란한, 아주 눈부시게 강백호가 빛났던 경기였지만, 그 경기로서 강백호의 선수 생명은 끝날지도 모르는, 마치 벚꽃잎이 아주 찬란한 시기에 흐드러지면서 떨어지듯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것 같은 짧고 강렬한 그런 강백호의 운명이 벚꽃에 비유돼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꽃구경이 일본에서 왔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좋은 거는 뭐 서로 교류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뭐 꽃에 뭐 국적이 있습니까? 이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되겠다. 일본에 벚꽃 구경할 때 진짜 많은데, 뭐 도쿄에 가면 제일 유명한 우에노 공원이나 뭐 요요기 공원, 뭐 스미다강, 뭐 교토는 뭐 철학의 길, 마루야마 공원, 오사카는 뭐 오사카성 공원 가면은 어마어마하죠. 후쿠오카의 마이즈로 공원, 뭐 이런 데도 진짜 대단하고, 아직 꽃구경 일본은 이제 지금 거의 다 졌을 때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막 서울까지 있으니까. 근데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꽃구경 못했고, 나 벚꽃 구경 하고 싶다 하면은 갈만한 데가 사실 일본밖에 없는데, 뭐 홋카이도를 가면 됩니다. 고려가쿠나 마스마에 공원 뭐 이런 데 가면은 5월 초, 5월 중순 이때 피거든요, 벚꽃이. 일본 벚꽃 조경을 되게 잘 해놨으니까, 이런 식의 벚꽃 구경 놓치신 분들은 요때면 홋카이도 왕복 한 20만원대 비행기표 할 겁니다. 비수기라. 보통 뭐 성수기 때 가면 60만원, 80만원 하는데 20만원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요때 한번 시간 내서 홋카이도로 꽃 구경을 가도, 벚꽃 구경을 가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그때 시간을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진해의 군항제는 아마 끝났을 것 같고, 끝났겠죠. 그다음에 여의도 벚꽃 축제, 아까 말한 그 창경궁에서 이식해온 그 벚나무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벚꽃을 가지고 축제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일본,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그 체리 블로썸 축제가 좀 있대요. 그 일본의 하나미 문화를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2차 대전 추축국 동료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을 수 있죠. 중국도 뭐 벚꽃을 뭐 그다지, 또 매화나 복사꽃 위주로 축제를 하니까 그걸 더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두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길긴 하다. 가도 계속. 차들도 다 여기 뭐 쌩쌩 다닐 도로는 아니지만, 다들 동영상 찍으면서 운전하시는지 다들 그 속도도 이제 꽤 서행을 하시네요. 제 뒤에는 그 3륜 오토바이 어마어마한 거, 그거 한 2000cc 돼 보이는 3륜 오토바이 4대가 연속해서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쫄리네. 빨리 똥침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근데 3륜 오토바이를 타면 뭐죠? 또 오토바이 타는 맛이 나나? 이게 정차할 때는 발 안 내려도 되니까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오토바이 기울이는 뭐 그런
맛도 좀 덜할 게 아니라 없죠 저거는. 그리고 너무 육중해서 거의 경차보다 큰데 저거 그냥 오픈카 타는 느낌인가? 그럼 저거 살 돈이면은 그냥 뭐 푸조 208 오픈카 같은 거나 골프 오픈카 이런 거, 미니 오픈카 이런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타봐서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좋으니까 타시겠죠. 근데 나는 모르겠다. 야 진짜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질 않아. 진짜 다음 주 초쯤 오면 이 벚꽃이 흐드러지면서 진짜 너무 멋지겠네요. 지금도 이 화면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꽃잎이 계속 좀 날리거든요. 이게 두세 배 더 많아질 건데 이게 내일 비 와서 싹 다 떨어지면 뭐 소용없는 거고, 비가 뭐 적당히 와서 또 양쪽에 또 물이 나오니까 또 마음이 또 기분이 달라지네요. 자주 오고 싶긴 한데 2시간씩 운전한다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진짜 크루저 사야겠어. 크루저. 이거 레블 1100 이 생각나네. 이제 레벨 1100 근데 또 레벨 1100은 잘 모르겠는데 레벨 500은 어쨌든 크루저라서 디서스가 짧잖아요, 디자인 특성상. 그래서 레벨 500은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장거리 주행하면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레벨 1100도 뭐 비슷하겠죠. 서스 길이 짧은 그 물리적 한계를 뭐 어쩌겠습니까. 고급 소재로 어느 정도 만회는 가능해도 한계 자체를 극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것도 장거리를 편하게 가려고 크루저를 샀는데 장거리 가면 허리가 아파. 이거 아닌데. 이제 안 그러면은 그 어드벤처류를 사야 되는데, 사실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약간의 그 어드벤처스럽게 디자인, 뭐 이걸 타고 무슨 하여튼 약간 어드벤처스럽게 나온 거긴 하지만, 본격 어드벤처를 타면 이제 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갈 수 있어요. 이건 살짝 정경 자세 나오거든요. 즉 앞에 핸들라이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정경 자세 나옵니다. 근데 어드벤처류는 제가 너무 취향이 아니라서 좀 너무 둔중하고, 저는 오토바이 그렇게 덩치 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3박스 막 달고 막 불편해. 여기는 강과 또 벚꽃이 같이 있으니까 더 분위기가 좋네요. 멋집니다. 레벨. 그럼 이걸 처분하고 레벨로 갈아탈까? 근데 나 박스 엔진 좋아하는데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스피드 400을 처리하고 레벨을 드릴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또 분명히 그 한 경량급 오토바이에 대한 분명히 또 어떤 갈망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오버리터를 2대씩이나 운영한다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해도 좀 오반 것 같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오반 것 같고, 어떡할까. 스피드 400을 처리하고 레벨 500을 드릴까? 근데 그놈의 허리
제가 가뜩이나 좀 허리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남자고실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모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런 민원을 좀 듣기도 하는데 레벨 500 타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지 이거 이러다가 이 사교계에서는 완전히 은퇴하게 되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인데 그래도 뭐 타는 데까지는 타야죠.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감가만 쳐맞고 지금 이것도 지금 4년 만 4년 됐거든요. 만 3년 몇 개월 된 거죠. 만 3년 몇 개월. 지금 이 알라인티도 그 전에 그 모토구찌 V7 타다가 넘어온 지 3년 반 됐는데 아직까지 뭐 질리진 않습니다. 힘든 게 문제지. 근데 이거 타고 힘들다 그러면 뭐 사실 이상한 소리긴 한데요. 스피드 400은 뭐 이제 1000km 탔는데 그거 조금 몰라. 그냥 있는 거 타. 허리를 단련하는 수밖에. 근데 이 알라인티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것도 심하고 그 스크램블러 모델은 더 심한데 이 시트가 엄청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터져 진짜. 한 30분 앉아 있으면 막 진짜 미칩니다. 미쳐. 처음에는 전립선이 마비돼서 오줌 누울 때 오줌이 잘 안 나오고 막 오줌 싸는 느낌 이상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좀 적응됐죠. 아무튼 올해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벚꽃길은.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